다들 지금 이걸 볼 때쯤이면 이제 시험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벼락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일 텐데, 빠르게 일단 자 훑어봅시다. 자 일단 저희 학원 애들 기준으로 이제 물체, 운동, 이제 뉴턴, 그 다음에 뭐 운동량, 충격량,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거 전체적으로 해서 그냥 전형적인 이제 고전 역학 하나로 그냥 딱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기보단 그냥 자 순차적으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중간에 벼락치기여서 좀 빨리빨리 할 거고 좀 자세한 설명은 안 할 건데, 만약에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있다 싶으면은 그냥 빠르게 다시 그 전에 좀 차근차근 설명한 영상을 다시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이해를 시키기보다는 빠르게 개념 설명을 하고 이제 좀 문제를 푸는 이제 요령들, 그 다음에 요즘 출제 유형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물체 운동 크게 보면은 그냥 등속, 그 다음에 등가속,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이제 속력과 속도, 이거 차이점 뭐다? 이 속력에다가 방향이 있는 게 속도다. 방향. 그러니까 속력은 속도의 크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크기 플러스 방향, 이거는 그냥 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2m/s다 하면은 이거는 속력이고, 플러스 2m/s다 하면은 이거 플러스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방향. 오른쪽으로 가는 거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거면 마이너스라고 이제 대충 표기를 합시다. 저희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속도가, 자, 보면은 속도가 그냥 이렇게 2m/s로 그냥 쭉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속도가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확 빨라지거나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멈췄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보면은 이게 그러면 뭐냐, 가속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속은 속도를 변화하게 하는 거, 속도 변화를 하게 하는 겁니다. 속도 변화하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그러면 이제 속력, 속도, 이제 여기 같은 개념으로 일단 쓰겠습니다. 자 속력은 뭐다? 빠르기죠. 빠르기인데, 자 이게 이동거리를 변화해요. 이동거리. 그 다음에 가속은 이 속력을 변화시킨다. 속력 변화 시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다시, 자 그러면 자 이 질량이 아니라, 자 이게 10m 가는데 이제 3초 걸렸어요. 근데 일정하게 속도가 똑같대. 속도 일정이래. 그러면 이거 속도, 속력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10m를 3초만큼 갔으니까 1초에 얼마큼 갔는지를 알기 위해서 10m를 이제 3초로 나눠준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3분의 10 m/s가 되겠죠. 플러스겠죠. 속도까지 이쪽 방향까지 하면은. 그쵸?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자 그럼 이게 평균 속도를 구한 건데 점점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속도, 속력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m/s고 점점 빨라졌는데, 어쨌든 이 이동거리가 뭐 10m인데 뭐 걸린 시간이 뭐 5초 걸렸대요. 그러면 이거를 일정한 속력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구한 게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 일정하게 갔다고 생각한 게. 그래서 이게 뭐다? 이건 그냥 10m를 5초로 나누면 되더라. 근데 이게 평균 속력 이퀄 속력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속력이 일정하게 운동했다는 개념이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계산하면 2m/s가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등속과 등가속. 형용사, 영어에서 형용사 보면 이 등이 같다는 소리인데 이거를 꾸며주는 겁니다. 이거를. 자, 등이 속이 뭐냐? 속도, 속력이 같다.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가속이 같다. 가속이 항상 일정하다. 여긴 속도,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자 등속, 자 제일 중요한, 자 이거 저희 수업 시간에도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했었는데, 자 등속, 등가속. 자 제일 중요한 그래프는 이거 중에 가운데예요. 가운데. 자 x축은 항상 시간입니다. 시간. 그 다음에 여기 속도 시간, 여기 가속, 여기 이동거리.
자, 등속이면 뭐다? 속력이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 상수함수. 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상수함수. 속도가 시간이 어떻게든 변하든 속도도 항상 일정하다 해서 이렇게 상수함수가 나와요. 근데 등가속이 뭐냐? 자, 등가속은 가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속도가 뭐다? 속도의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 자, 속도가 1초다?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럼 다음도 또 1초, 이 정도 초 지나면 또 이만큼 또 똑같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으로 쭉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쵸? 자, 여기 속도가 항상 일정합니다. 이 속도가 미터 퍼 세크라인데 초당 몇 미터 가는지. 그럼 가속은 미터 퍼 세크를 또 초로 나눠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초당 이 속도를 얼만큼 변화하냐가 가속인데 지금 여기 속도에 변화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0이에요. 0.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에 그럼 이동거리. 속도가 일정하네? 초당 가는 미터가 일정하네? 1초 갔으면 뭐 몇 미터 이동했겠네? 여기도 1초 갔으면 몇 미터 이동했겠네? 이렇게 수직으로 쭉 이동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져요. 이게 상승폭이 점점 커져.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직선으로 쭉이 아니라 이 이차함수 형태로 된다는 거야. 이차함수 형태로 점점 기울기가 커지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시간을 이렇게 탁 찍어 봤을 때 이렇게 이 점을 두 개를 찍어서 직선으로 이렇게 쭉 이으면 이거 등속운동 형태 나오죠? 이거 기울기가 뭐다? 이 기울기가 속도다, 속도.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이거 기울기가. 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기울기고, 이거 증가량, 이거 증가량이나, 이거 증가량, 이거 증가량이나, 기울기는 항상 같죠? 이 비례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직선을 점 두 개를 찍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초 때랑 3초 때. 그 다음에 점을 찍어서 이었습니다. 자, 여기서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다. 그 다음에 이 특정 점에서의 속도를 알고 싶어요. 뭐 2초일 때. 그러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이 속도의 값이구나. 자, 그러면 이동거리를 알고 싶어요. 이동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3초 동안 얼만큼 이동했냐 알고 싶은데, 자, 여기 3초. 자, 1초당 뭐 몇 미터를 간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속도에다가 초를 곱해주면 되죠. 이거 두 개를 곱한 거, 이거 넓이 값이, 그래서 이거 넓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m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3초일 때 여기 이 기울기, 이 이동거리가 나타내는 값이 10m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넓이가. 자, 그러면 이거 아래 등가속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넓이가, 자, 이 2차 함수의 값을 몰라. 여기 3초야. 이 3초일 때 이 값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아냐? 뭐 여기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미분으로 구해야 되는데 아직 보통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친구들은 아직 안 배웠다고요, 미분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거의 넓이 이퀄 이거다. 이거의 넓이가 여기 이 이동거리 값이 되더라.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 3초일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의 그 속도값이 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일단 접선의 기울기는 구할 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물리 1을 풀면서. 이거는 대학교 가서 배우기 때문에 일단은 이 넓이 그리고 이 기울기가 나타내는 게 뭔지 보십시오. 자, 이거 속도 보십시오. 초당 얼만큼 증가했는지 일정하게 증가하죠. 이 기울기가 뭐다? 이 값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자, 여기 등속 운동에서의 시간, 이동거리, 여기 그래프가 뭐다? 속도다. 속도. 자, 다시.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의 점을 찍어서 이은 거, 이게 평균 속도. 그 다음에 하나의 점을 찍어서 하나의 점의 이 접선의 기울기, 이게 순간 속도. 그래서 이 순간적인 속도를 만약에 여기 2초일 때 이 값을 알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2초일 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이 접선의 기울기 이퀄 이 값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 등가속일 때 일정하게 항상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 기울기가 뭐다? 가속도다. 가속도.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 그래프를 달달달 외우면 안 돼요. 외우기 금지. 이걸 여러분들이 모델을 보고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릴 줄. 이걸 직선으로 쭉은 등속 운동이다. 이거 속도 시간일 때, 시간 이동거리일 때 이거를 보고 해야지. 그냥 그래프 모양만 보고 등속인지 등가속인지 외우면 절대 안 돼요. 이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물리는. 자, 다시. 그러면 등가속 운동에서 자, 이거 등가속입니다. 등가속이라 적었으니까 이거 x축, 이거
X축은 시간인데 그 Y축은 그냥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뭔지 알겠죠? 당연히 여기가 이제 속도고 여기가 이제 그 가속도인데, 자, 그러면 자, 이게 기울기예요, 기울기. 이 값이 기울기래, 기울기. 이게 가속도가 얼마인지 이제 알고 있어, X래. 자, 그럼 이게 T야. 그러면 이거 높이 얼마예요? TX죠, TX. TX죠. 자, 이 시간, 똑같은 T초의 시간 동안 X만큼의 가속도를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속력이 이제 얼마가 되느냐라는 문제를 보면, 자, 그러면 당연히 뭐야? 이 넓이가 이 값이 되잖아요. 그쵸? 이해되셨나요? 아,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다시 그 영상 다시 보고 오십시오. 예. 그 다음에 또 초기 속도가 0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있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등가속 운동을 했어. 그러면 이거의 이동거리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이동거리가 되는 겁니다. 등가속 운동의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뭐냐? 낙하운동입니다. 낙하운동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중력 가속도를 가지고 있죠. 모든 물체는 질량에 상관없이 똑같은 가속도를 가지면서 추락합니다. 낙하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m다. 근데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다. 하면은 이거 10m 떨어지는데 몇 초 걸립니까? 이러면 몇 초 걸리니? 몇 초?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은, 자, 항상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그래프가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 이거 낙하운동이니까 등가속이구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겠구나. 일정하게. 그럼 위로 이렇게 직선으로 쭉 올라가겠구나. 그 다음에 이 넓이가 이동거리라고 했으니까, 이 이동거리 10m 떨어졌으니까 이 넓이가 10m겠구나.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몇 초인지 몰라. 여기가 t야. 근데 가속도가 10이래. 그럼 여기 높이 10t지, 10t. 그럼 이거 삼각형의 넓이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10t 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게 삼각형 넓이죠. 그래서 5t 제곱이 10이 돼요. 그러면 t 제곱은 2가 되죠. 그러면 t는 루트 2. 그래서 몇 초 걸리냐 하면 이제 루트 2초 걸린다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 모델을 보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풀 줄 알아야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럼 또 반대로 100m, 이 50m 있을 때 이거의 속력을 구하래요. 속력.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은, 자, 똑같죠. 이것도 이거 g는 10m/s 제곱으로 이제 했을 때, 자, 시간 속도 당연히 이제 위로 이렇게 쭉인데, 자, 이거 몇 초 걸렸는지 몰라요. 몇 초 걸렸는지 모릅니다. 자, 이거 10t죠. 이거 10t죠. 자, 이거 넓이 얼마입니까? 이거 넓이 50입니다. 왜? 50m만큼 이동했으니까. 자, 그러면, 자, 다시. 그러면 5t제곱, 이게 삼각형의 넓이가 50m니까 이제 t는 루트 10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이때의 속력 루트 10초 갔을 때 이 속력 어떻게 되냐? 여기 t에다가 루트 10 넣으면 10 루트 10이 나오죠. 10 루트 10. 그럼 이 속력 얼마냐 하면 이제 10 루트 10 m/s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거 그래프를 이제 그려서 풀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 대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물체 운동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1법칙 관성. 이거는 이제 가속도. 그 다음에 이거는 작용, 반작용. 자, 이거 관성 뭡니까? 원래 운동 유지.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버스 가다가 갑자기 출발하면 내 몸이 뒤로 쏠리거나, 아니면 이제 갑자기 멈추면 내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그런 것들 있죠. 예, 이거 이거 예시로 하는 그 얘들을 그냥 생각만 해보면 돼요. 근데 몸이 쏠린다고? 그럼 자동차 커브 돌 때 몸 쏠리는 것도 관성인가? 그거는 원심력으로 그 쏠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은 다른 겁니다. 원래 운동 상태, 원래 내가 정지하고 있었잖아. 원래 버스가 정지하고 있었고 나도 정지하고 있었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했어. 그럼 나 여기 정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몸이 뒤로 쏠리는 거라고요. 원래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 그래서 이게 그 먼지, 이불에 먼지 터는 것도 뭐다? 여기 먼지가 있는데 이불이 갑자기 팍 옆으로 가버리니까 먼지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해서 먼지가 이불이랑 분리가 되더라. 그 다음에 망치 장돌이, 이 망치에다가 이렇게 장돌이 같은 게 껴져 있는데 이게 헐렁해지면은 바닥에다가 콱 치면은 이 망치 이거 손잡이가 딱 멈추고 얘는 이제 아래로 하려는 그 운동 관성을 유지하려기 때문에 여기 나무에다가 더 잘 박히게 되더라. 나무 장도 그 망치 그 끼울 때 보면은
이 망치 장돌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유튜브에 검색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 가속도. 사실 이게 메인입니다. 메인. 가속도.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 가속도는 F는 MA. 내가 질량 M인 물체에다가 F만큼의 힘을 주면 A만큼의 가속도를 가진다는 소리예요. 이걸 순서를 다르게 하면은 질량 M인 물체가 A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F만큼의 힘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일단 이게 제일 문제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관성이랑 작용 반작용은 예시로 나와요. 예시. 작용 반작용 뭐예요? 내가 책상을 때렸어. 그럼 책상이 아파야 되는데 내 손이 아프잖아요. 왜? 내가 책상을 친 만큼 책상도 내 손을 이제 힘을 가했기 때문에, 내가 벽을 밀고 있는데 안 움직여요. 왜? 벽도 나를 밀고 있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입니다. 근데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비슷해 보여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힘의 평형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또 지구가 있고. 자,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지구만 이 책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책도 지구를 끌어당깁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들끼리는 서로 끌어당겨요. 이게 만류 인력이에요. 다만 지구의 질량이 너무 크니까 지구만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책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이 책의 무게만큼 책이 이 책상 누르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그만큼 또 근데 책이 낙하 안 하죠. 왜? 책상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자, 이 책상에서도 이런 책을 이렇게 받치고 있죠. 이거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세요. 예. 자, 중력, 만류력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작용 반작용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게랑 그 수직 항력에 대해, 이거는 서로의 그 작용에 대해 작용 반작용을 한 건데, 이게 보면 크기가 이 지구가 이 물체를, 책이라고 합시다. 책을 끌어당기는 힘이랑 이 책상이 이렇게 위로 올리는 힘이랑 같아요. 근데 이게 둘이 서로 상호작용으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그냥 힘의 크기는 같은, 그냥 힘의 평형이지, 이게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작용 반작용 이퀄 서로 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책 보고 외우십시오. 이거는 이해 안 되면 외울 수밖에 없어. 이게 이해가 좀 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거 이해 안 되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십시오. 이건 대부분 예시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계산의 킬링 파트는 이 가속도, F는 MA에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M. 내가 여기다가 3N의 힘을 주고 여기로 2N의 힘을 줬어요. 자, 이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뉴턴. 자, F는 MA 할 때 F 단위 뉴턴, M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A 미터 퍼 세크 제곱.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R자임이라고 해서 힘을 여러 개 받으면 그냥 힘을 하나 받았다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R자임입니다. R자임. 합력이라고도 하고, 그냥 하나의 힘으로만 이렇게 표기를 하자. 왜? 계산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자, 그러면 다시 3kg이 내가 여기다가 9N의 힘을 줬어요. 그러면 얘가 가속도가 얼만큼 생긴가요? 3m/s 제곱만큼의 가속도가 생기죠. 그쵸?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이니까 플러스라고 해둡시다. 네. 그러면 저희 아까 이 가속도가, 그러면 힘을 일정하게 주면 가속도가 일정하게 나오네. 등가속 운동을 하네. 저 아까 그 물체 운동에서. 그러면 등가속 운동 이퀄 뭐죠? 일정하게 힘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속 운동은 뭡니까? 힘을 안 받는다는 소리예요. 아니, 움직이는데 힘을 안 받는다. 이게 말이 돼요? 네, 됩니다. 사실 물체가 이렇게 가다가 멈췄다는 소리는 무슨 힘을 받아서 멈춘 거예요. 예를 들면 공을 발로 차는데 끝까지 안 날아가죠. 왜? 공기의 저항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기의 저항을. 그러니까 공기의 힘을, 저항의 힘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총을 쏘면은 공기의 저항을 안 받기 때문에 끝까지 날아갈 겁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얼음은 진짜 마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찰로 인해서도 또 멈추죠. 네. 마찰이 0이라고도 이제 그냥 생각을 하시고, 공기의 저항이 없어요. 여기다가 내가 그 컬링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이렇게 손으로 밀다가 내 손을 딱 떠나잖아요. 손으로 밀 때는 힘을 당연히 가하는데, 내 손을 딱 떠나는 순간 가하는 힘이 있나요? 힘? 없죠. 힘 없어요. 그래서 등속 운동으로 나아갑니다. 등속.
그래서 힘이 없어도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다. 물론 정지해 있는 것도 등속 운동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자, 이게 축이 X축이고 이게 Y축이잖아요. 내가 Y축으로 얼만큼 빨리 달리든 간에 X축으로의 변화가 있나요? 없죠. 이게 90도면은 서로 이렇게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절벽에서 물체를 던졌어. 공을 던졌어. 수평으로 던졌다는 소리가 이렇게 던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공이 포물선을 이제 그리면서 이제 떨어지는데, 자, 이 공을 내 손을 딱 떠나는 순간 받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없죠. 중력밖에.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니까 점점 이동거리가 점점 초당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초당 이동하는 거리가.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이게 1초당 찍은 사진이에요. 1초 동안 이만큼 이동했네. 그 다음에 1초 동안 이만큼 이동했네. 그 다음 1초 동안 이만큼 이동했네. Y축으로는 등가속 운동을 해요. 근데 X축을 봅시다. 이게 같다는 설정이다. 제가 이게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X축으로는 받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X축으로는 없습니다. Y축으로는 그 무게만큼의 이제 힘을 받았기 때문에 Y축으로는 등가속, X축으로는 등속 운동을 해요. 등속 운동.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유형적으로 보면은 공이 이렇게 떨어졌대. 자, 내가 여기 10m/s로 던졌대.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100m래요. 그러면 이 공이 딱 낙하를 땅에 딱 닿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동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자, X축으로 등속 운동한다 했잖아요. X축으로 10m/s만큼의 등속 운동을 해요. 등속 운동. 자, 등속 운동을 하는데 이 거리를 알려면은 걸린 시간을 그냥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걸린 시간 어떻게 구하냐? 떨어지는 시간을 구하면 되죠. 땅에 닿는 순간 이제 멈춘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100m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아까 했던 거 다시 복습해보면 시간, 속도, 등가속도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쭉이죠. 그쵸? 자, 몇 초 걸렸는지 몰라. 근데 여기가 이제 G가 10이래요. 10m/s 제곱이라고 하고 풀겠습니다. 그럼 여기 10t죠. 10t. 기울기가 이제 그 가속도기 때문에. 그럼 이거 넓이 얼마? 5t 제곱이 이제 뭐 100이다 하면은 이제 뭐 t 제곱은 뭐 20 해서 뭐 t는 뭐 루트 20 해서 이제 뭐 여기 루트 20초가 나오는데 뭐지? 내가 그 전에 풀었던 거 계산 잘못했구나. 어쨌든 자, Y축으로 이게 공이 떨어질 때까지 루트 20초가 걸렸어요. Y축으로만 했을 때. 그럼 X축으로도 루트 20초 동안 이 등속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 곱하기 루트 20초. 이 10이 10m/s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거리가 10 루트 20 미터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보면 뭐 4 곱하기 뭐 5니까 뭐 2 루트 5 해서 뭐 20 루트 5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이런 떨어지는 문제 푸는 법 이제 아시겠나요? 그러면 또 그게 있어요. 또 물체를 위로 던졌어요. 위로 던졌어. 위로 던졌다가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자, 가속도는 항상 이쪽으로 맞죠? 이쪽으로. 이러면 그래프를 이제 시간 속도를 그려보면 올라가는 걸 플러스, 내려가는 걸 마이너스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힘은 똑같이 mg만큼 받아요. 자, 처음에 속도가 처음에 올렸을 때 빠르다가 점점 멈췄다가 딱 최고점에서 속도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점점 빨라지겠죠? 속력이 빨라지겠죠? 이해되시나요? 이 거리가 이제 속력이잖아요. 그쵸? 여기가 0입니다. 0. 그쵸? 자, 여기 아래쪽으로 당기는 이 가속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여기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때가 이제 최고점일 때 위치고, 그러면 이거 기울기가 G가 되는데, 이제 여기는 X 증가량분의 이제 감소했죠? 이제 Y 증가량이. 그래서 마이너스 G가 됩니다. 마이너스 G. 그쵸?
이거 이해되시나요? 예. 왜냐? 올라가는 걸 플러스 내려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이제 그 방향을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그래서 뭐 최고점에 이렇게 도달할 때까지 이제 시간 얼마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50m다 하면은 여기 t 아니죠. 여기가 t면 여기는 이제 9.8t죠. 그 다음에 이거 넓이가 50m 하면 여기 그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네, 뭐 이것도 뭐 그래프 그려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서 푸시면 되고, 또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하면은, 자, F는 ma, 이게 자 5kg을 10N으로 당겼어요.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 2m/s. 어디로? 이쪽으로 생긴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 플러스라고 적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쉬워요. 아, 초등학생도 하고 중학생도 하고 잘하면 좀 똑똑한 애면 유치원생도 합니다. 아닌가? 곱셈을 못해서 안 되나? 아이, 뭐 요즘 그 조기 교육 하니까 뭐 다 하지 않을까요? 뭐 에이. 근데 왜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줄. 엥? 아예 줄 하기 전에 줄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내가 이쪽으로 힘을 줘. 예를 들어서 2kg이고 여기가 이제 뭐 4kg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18N의 힘을 줬어요. 자, 이 18N이 미는 총 질량 얼마예요? 이거 총 질량 6kg이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걸 밀면은 이게 통으로 딸려서 이제 같이 밀리겠죠. 그쵸? 정상적으로 이제 밀면은, 네. 그러면 28N으로 2kg을 미는 게 아니라 뒤에 4kg도 이제 섞여 있으니까 6kg을 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운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같이 운동을 하면은, 자, 이거 가속도 얼마를 가지나요? 3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죠.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별개 입장으로 봅시다. 별개 입장으로 2kg 입장에서 보면은 왼쪽에서 18N의 힘을 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2kg도 이 4kg을 밀겠죠. 근데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4kg도 2kg을 밀어요.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 때문에 2kg 입장에서는 이쪽으로도 들어오는 힘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인지 몰라. 근데 가속도를 알고 있어요. 왜? 3m/s라 했으니까 3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F는 ma로 봤을 때, 자, 이거 힘이 두 개니까 알짜 힘으로 구할 수 있죠. 알짜 힘으로. 자, F는 ma인데, 자, 힘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이게 중량이 2kg 곱하기 가속도가 3m/s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게 6이죠, 6. 그러면 자, 빨간색으로 해야겠구나. 자, 요쪽으로 6N만큼의 힘을 받아야 3m/s 제곱에 그 가속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힘이 작용 반작용으로 얻는 그 4kg이 2kg을 미는 힘이죠. 이 힘은 얼마일까요? 알짜 힘으로 보면은 12N이어야 18N이랑 12N 이거 두 개 알짜 힘에서 6N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자, 반대로 이제 4kg 입장에서 봅시다. 4kg 입장에서는 똑같이 작용 반작용으로 미는 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2kg이 미는 힘밖에 없다고요. 근데 얘도 2kg이랑 4kg이랑 같이 붙여서 이동하기 때문에 같은 운동 3m/s 제곱의 가속을 가져요. 그러면 이 받는 힘이 얼마여야 돼요? 이 12N여야죠. 12N. 그쵸? 그러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 이게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주고받는 힘이 같구나. 그리고 구하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물체는. 그러면 자, 다시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줄. 에? 줄이요? 줄. 그래서 뭐 12N, 뭐 3kg, 뭐 6kg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땡기면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6kg만 움직이겠어요? 이 줄 딸려 있으니까 이것도 딸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두 개가 같은 운동을 해요. 같은 운동. 그리고 내가 이 12N이 미는 힘이 6kg만 땡긴 게 아니잖아요. 뒤에 3kg이 딸려 있으니까 총 질량 얼마입니까? 네, 9kg이고, 아, 이거 좀 이게 계산이 이쁘게 안 되니까 좀 숫자를 바꿀게요. 18N이면은 이거 가속도 이거 얼마 나와요?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같은 운동을 한다 했으니까 가속도가
2m/s 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3kg도 2m/s 제곱, 6kg도 2m/s 제곱의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3kg 입장에서 보면은 이 줄이 당기는 힘밖에 없다고. 줄이 당기는 힘밖에 없는데 가속도가 2m/s 제곱이래. 그러면 이 줄이 당기는 힘이 얼마인 거야? 6N인 거죠. 그러면 이제 6kg 입장에서 이 줄이 당기는 힘이랑 이 기존에 당기고 있는 이 18N이 있어. 근데 가속도가 2m/s 제곱이래. 그러면 힘이 R자임이 이쪽으로 12N이어야 되는데 이게 R자임이 12가 나오려면 이게 오른쪽으로 당긴 게 18이니까 왼쪽으로 당기는 게 이게 6N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네? 네, 이게 장력이라는 겁니다. 장력은 점점 어느 한 점이 더 세게 당긴 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모든 점에서 서로 당기는 힘이 같습니다. 장력. 그러면 자 1kg, 2kg, 3kg 그다음에 여기로 18N 만큼의 이제 당겼어요. 그러면 이거 혹시 구해보실 수 있을까요? 한번 좀 시간 있으시면 일시정지하고 한번 보십시오. 자, 바로 풀겠습니다. 자, 이거 같이 움직이죠, 같이. 자, 총질량 얼마? 6kg. 그러면 이거 가속도 얼마? 3m/s 제곱. 자, 1kg 입장에서 3m/s 제곱인데 땡기는 힘이 이거 줄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 줄이 땡기는 힘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이게 3N이라는 생기죠, 3N. 자, 이거 줄이 똑같으니까 여기도 3N 땡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 2kg 입장에서 얘도 3m/s 제곱에 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합력이 얼마여야 돼요? 6N이어야 되잖아. 6N 합력이. 근데 왼쪽으로 3N을 땡겨. 그럼 이쪽으로 얼마큼 땡겨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 9N 땡긴다고. 9N. 그러면 자, 여기도 그 작용 반작용이라 생각하십시오. 이거 장력도. 여기도 9N을 땡겨. 그러면 이거 왼쪽으로 9N, 오른쪽으로 18N. 그러면 이거 합력 9N이네, 이쪽으로. 3kg 9N. 또 맞네. 3m/s 제곱에 운동을 하네. 이렇게 각각의 장력들을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줄이 몇 개가 있어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네, 줄이 100개가 있든 200개가 있든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더 심화 버전으로. 뭐야, 이게 도르래네. 자, 이거 도르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도르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얘만 일단 중력을 받죠. 얼마만큼 받죠? 30N 받죠. 30N. 질량에다가 이 중력 가속도 곱한 거니까. 왜 이게 mg가 무게가 되냐면 F는 ma인데 떨어지는 게 중력 가속도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량에다. 그래서 이게 땡기는 힘, 무게. 그래서 무게는 mg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 다시 g는 10m/s 제곱. 자, 그러면 이거는 이런 방법이 나오면, 자, 이거 다시 지우고 할게요. 자, 이게 3kg. 자, 이거는 1, 2, 3. 자, 킬로그램 생략했어요. 좀 작아서.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똑같이 그릴 수 있잖아요. 그치? 이게 도르래는 그냥 방향만 바꿔주고 힘을 얘 무게만큼 이렇게 당길 거야. 이 무게만큼 이렇게 받잖아요. 힘을. 네,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그럼 풀 수 있겠죠, 이거 도르래도. 그러면 이게 도르래가 이제 뭐 또 2개 있는 경우. 아이, 뭐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냐.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뭐 어떻게 될 것? 잠깐만요. 무게를 2kg, 1kg, 1kg, 3kg 했어요.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중력 가속도 10입니다. 자, 얘 중력 여기로 20N만큼 받죠. 얘 무게 30N만큼 받죠. 자, 양쪽으로
한쪽은 30, 한쪽은 20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2, 1, 1, 3. 자, 킬로그램 생략했습니다. 이쪽으로 20뉴턴, 이쪽으로 30뉴턴. 그러면 사실상 아휴, 2kg, 1kg, 1kg, 3kg, 10뉴턴. 왜? 이거 합력 알짜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 형태로, 이 기차 형태로 바꾸십시오. 기차 형태로. 그리고 이게 뭐 중간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이 도르래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뭐 여기 2kg, 여기 뭐 3kg, 여기 뭐 장력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거 그냥 2kg, 3kg, 여기로 20뉴턴, 여기로 30뉴턴 땡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2, 3, 여기로 10뉴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바꿔서 풀면은 충분히 풉니다. 충분히. 예. 여기 뭐 여러 개 달려 있으면은 뭐가 달라져요. 그냥 이거 뭐 여기 2kg 있으면 뭐 여기 50뉴턴만큼 여기가 뭐 50이 되고 하겠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바꿔서 푸는 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 자, 이제 눈을 저번 그 배울 때도 말했지만 운동량이랑 운동 에너지랑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운동량이 뭐냐? 운동 상태. 운동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운동 상태. 운동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이제 운동량을 일단 그 단위로 보면 이제 P로 줬고, 상태는 이제 MV. 이게 뭐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소리예요, 속도.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량이 크고, 또 속도가 크면 클수록 운동량이 크더라 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이 질량 M의 물체가 이 속도라 했으니까 MV야. 그럼 이거는 그냥 플러스 MV가 되는 거고, 여기 됐어.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MV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운동량을 그러면 언제 구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당구 쳐보셨습니까? 당구? 그 당구 보면 공끼리 부딪혀서 이제 또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질량이 2M, 그러니까 질량이 2배라는 소리죠. V, 얘가 2V, 얘가 V. 얘가 더 빠르니까 이제 가다 부딪히겠죠. 예, 부딪혔어요. 그럼 부딪히고 나서 어떻게 되냐? 어떻게 적어야 되지? 얘가 V의 속도를 가지고 얘가 2V의 속도를 가졌대요. 자, 이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충돌을 하면은. 이거 전체 운동량 얼마입니까? 자, 이거의 운동량 2MV, 이거의 운동량 2MV 합쳐서 4MV죠, 4MV. 자, 이거 전체 운동량 얼마입니까? 이거 MV, 이거 4MV. 이러면 틀린 거예요. 네. 이러면 자, 여기를 뭐 2분의 3V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이제 정상이겠죠. 예. MV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3MV 해서 더해서 이제 뭐 4MV가 나오더라. 운동량은 항상 보존됩니다.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나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아까도 이제 제가 푼 것처럼 이 속도가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4개가 나온다 하면은 하나를 안 알려줘요.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이거 뭐겠어요? 이거 4MV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하나가 MV니까 이거의 운동량이 3MV가 나와야겠구나. 그래서 이 속도가 이제 뭐 2분의 3V여야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유추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뭐 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친구랑 뭐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이게 서로 이렇게 손 맞대고 이게 정지에 있었어요. 정지하고 있으면 총 운동량 얼마예요? 0이죠, 0. 서로 이렇게 밀었어요. 서로 밀면은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여기로 가고 이 친구는 여기로 가잖아요. 그쵸? 이 속도, 이 속도. M2, V2.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쪽으로 가니까 이거 운동량 얼마? 마이너스 M1, V1. 이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플러스 M2, V2.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얼마다? 0이라는 소리예요. 왜?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되니까. 라는 소리입니다. 예. 뭐, 그렇게,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아까 뭐겠어요? 부호 중요하겠죠, 부호. 예. 그리고 이거, 충돌할 때, 이제, 탄성 충돌, 탄성, 비탄성, 완전 비탄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이게, 여기 수레가 있어, 수레. 수레 위에 이렇게 짐이 있어요, 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총알을 썼어. 이게, 총알을 쏘아서 이게 딱 박혔어요. 박히고, 이 수레가 이제 움직였어. 그러니까 원래 수레가 좀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면은, 박혀서 한 물체가 돼서 같이 움직였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M1이고 이게 M2고 얘도 이제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치고 얘도 이제 총알도 속도가 있겠죠. 그럼 이거 운동량이 플러스 M2V2. 자, 이게 총 운동량이죠. 이게 결국에 하나로 합쳐지면은 이게 질량이 하나의 물체로 이제 간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이 속도가 이제 생긴다는 소린데 이 속도를 이제 보통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이거 운동량이랑 같다고 하는 걸로 풀면 돼요. 근데 자, 하나의 물체가 돼서 움직이는 게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예. 탄성 충돌이랑 이제 비탄성 충돌은 저희가 아까 봤던 일반적인 충돌인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에요. 운동량은 항상 보존. 항상 보존이 돼요. 보존.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탄성 충돌은 보존이 되고 비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이제 구하시면 돼요. 운동 에너지 구하는 방법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가끔씩 이 충돌 전이랑 충돌 후에 이제 속도를 구하게 한 다음에 이게 탄성 충돌인지 비탄성 충돌인지 이거를 내신에서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혹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이제 받은 시간입니다. 충격을 받은 시간. 그래서 그냥 시간이라 적을게요. 충격량은 이제 I라고 적고 이제 힘이니까 폴스 곱하기 시간 T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충격량은 사실 운동량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충격을 줘서 운동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충격을 줘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게 뭐가 있나 하는가?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야구 공 이렇게 딱 치죠. 야구나 축구나 공 날라오는 거 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V로 날라오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충격을 가했어. 그러면 충격을 가하니까 이 공이 이쪽으로 마이너스 V만큼 됐어요. 자, 이거 운동량 얼만큼 변했냐 하면은 안 변했다는 새끼들이 있는데 그냥 뛰어내리십시오. 예,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거 플러스 MV 이거 마이너스 MV 그러면 얼만큼 변한 거예요? 마이너스 2MV만큼의 변한 거예요. 예.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MV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그쵸? 네. 이런 겁니다. 이거 부호 잘 보셔야 돼요. 부호 항상. 물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 다시 충격량입니다. I F 곱하기 T. 자 그러면 이 힘을 받는 시간을 길면 길수록 받는 힘을 늘릴수록 충격량도 커지겠죠. 그럼 충격량이 커진다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델타 운동량이 커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야구 선수들 보면은 공 딱 맞고 배트 멈춥니까? 끝까지 풀스윙으로 딱 휘두르잖아요. 왜? 힘을 주는 시간을 늘려가지고 충격량을 크게 해서 운동량을 크게 해서 멀리 날아가게 하려고.
그리고 저희 총들 보면은 그 소총이랑 그냥 이렇게 권총이랑 이 총구가 더 길잖아요. 이 총구가 길면 어떡해요? 총알이라 그냥 대포라고 생각합시다. 대포. 자, 대포 전차 같은 거 보면은 뭐 탱크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이렇게 그냥 길게 있잖아요. 왜 이게 길게 있냐? 자, 여기 대포 알이 있어요. 대포 알이. 근데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 폭발. 화약이. 그러면 여기가 압력이 엄청 커지겠죠? 이 압력으로 이 대포 알을 미는데 이게 이 주둥이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해요? 이 압력이 받는 힘을 더 많이 받겠죠? 이 T가 이 받는 시간을 좀 더 늘리게 해서 운동량을 더 크게 늘려준다는 소리예요. 예. 그 활 당길 때도 활 시위를 더 많이 당기면 당길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운동량이 더 늘어나는 거고,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은 이런 예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과학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에요. 저희 주변에 보면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또 반대로 곱하기 T 이건데, 자, 이 충격량은 똑같은데 이 시간을 길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일정한데 이게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거 힘은 충격력은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저희 자동차들 보면 일부러 잘 찌그러지게 만든 이유가, 찌그러진 바로 퉁이 아니라 찌그러지면서 힘을 점점 천천히 받는 거예요. 저희 계란 같은 거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지잖아요. 근데 푹신한 데 떨어뜨리면 깨지나요? 안 깨져요. 왜? 푹신하면서 그 푹신한 곳에 들어가면서 충격을 받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자, 시간, 충격력. 자, 이거 곱하는 거니까 넓이 이퀄 넓이가 충격량이 되는 겁니다. 넓이가 충격량. 근데 자, 이거 넓이가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넓이가 똑같아요. 근데 얘가 시간을 더 짧게 받잖아요. 빨간색이 파란색에 비해서 시간을 더 짧게 받잖아.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충격력을 받는 거예요. 량은 똑같은데 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 저희 자동차들 보면 에어백 있잖아요. 에어백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저 핸들에 그냥 머리 딱 박고 그냥 죽어요. 예. 근데 그 핸들에서 에어백이 터져서 푹신하면서 이 시간을 늘려주면서 받는 충격량은 똑같지만 이걸 적게 해준다 하면은, 그러면 평균 충격력을 또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 동안에 이 초록색의 넓이도 충격량이랑 똑같이 그어주면은, 아, 여기가 그러면 평균 충격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충격량 이퀄 뭐다? 델타 P다. 예. I는 델타 P다. 그리고 이게 F 곱하기 T다. 이 T가 이제 타임. 그 다음에 1과 에너지. 1이랑 에너지도 1이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도 1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단위가 같아요. 아까 봤었던 충격량, 운동량도 단위가 같습니다. 예. 그 단위가 왜 같은지는 그 전에 그 친절하게 설명한 영상을 보셔도 되고 책을 보셔도 되고, 자, 둘 다 단위가 줄로 똑같아요. 1이 에너지가 되는 경우 뭐예요? 발전소. 여기 풍력 발전소 보면은 풍차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날개가 빙글빙글 돌면서 일을 하잖아요. 화력 발전소 보면은 그 터빈이 빙글빙글 돌면서 그 일이 전기 에너지가 되잖아요. 반대로 에너지가 1이 되는 경우, 우리 자동차에다가 기름, 화학 에너지 넣으면 이거를 통해서 화학 분자가 이제 그 분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잖아요. 우리도 밥 먹잖아요. 밥도 화학 에너지인데 화학 에너지를 통해서 그 포도당으로 이제 그 ATP 쪽으로 해서 어쨌든 거기서도 이제 또 에너지를 먹어서 또 일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변환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종류도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이제 역학적 에너지.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는 그 키네틱 그걸로 해서 이제 에너지 K라 적고, 포텐셜은 포텐 해가지고 이제 EP 이렇게 적겠습니다.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도
그냥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도 또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자, 일단 1이라는 것부터 봅시다. 1.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힘은 방향이 있죠, 방향. 이 이동거리도 힘의 방향으로 해. 그래서 자, 내가 이쪽으로 10N 했고 5m 끌렸어요. 그러면 이거 1 얼마? 이거 줄이라고 했습니다. 50줄이에요, 50줄. 그러니까 줄이 뉴턴 미터예요. 예. 50줄이에요.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자, 내가 이렇게 뭐 물체를 들고 가고 있어. 내가 힘은 위로 줬잖아. 근데 얘가 이동하는 건 여기로 한 소리예요. 내가 물체를 들고 이동을 했다. 그러면 자, 이거 방향이 힘은 내가 이쪽으로 줬어. 근데 물체는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 그러면 자, 이게 뭐야? 자, 내가 힘을 이쪽으로 줬으면 이쪽으로 물체가 얼만큼 이동했냐 하면은 0이잖아, 0.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 0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 일이 0이에요, 0. 이거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힘 준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봐야 돼. 힘 준 방향으로. 근데 이거 위로 줬는데 위로 움직였어? 위로 움직인 건 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0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계산해요? 나는 힘 들였는데 그 대학교 가면 또 배워요. 이거 또 왜 이렇게 나오는지 또 세밀하게. 네. 뭐 그렇죠. 그리고 1이 자 다시 그럼 운동 에너지 이 물체가 질량 m의 물체가 v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운동량은 mv인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자 아까 1이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가 1이 될 수 있다 했어요. 자, 내가 여기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야. 그럼 내가 여기 10줄만큼 이렇게 밀어줬어. 그러면 얘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된다? 운동 에너지가 110줄이 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2분의 1 m v1의 제곱이고 이거는 2분의 1 m v2의 제곱이겠죠. 그쵸? 자, 여기 질량 얼마인지 알고 있으면은 이 100줄이란 걸 통해서 첫 번째 속도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10줄 이게 뭔 소리냐? 내가 뭐 10N으로 1m만큼 이제 밀어줬다. 그 다음에 얘 속도 구해라 하면은 아 내가 10줄만큼의 1을 거해줬구나. 그럼 원래 운동 에너지 100줄에서 10줄 더해서 총 역학적 에너지는 110줄이겠구나. 그럼 이 110줄을 에서의 질량은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2를 가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문제 나옵니다. 예. 이런 거 알아보면 되고 이제 또 그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뭐냐? 그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게 여기서 떨어진 거랑 여기서 떨어진 거랑 맞으면 뭐가 더 아파요? 당연히 높은 데서 떨어진 게 더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데서 떨어져도 하나는 질량이 2m이고 하나는 그냥 m이에요. 당연히 무거운 거 맞는 게 더 아프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공식이 mgh입니다. mgh. 자, 이거 보면은 이게 무게죠. 무게에다가 이거 그냥 그 올려져 있는 그 기준점에서의 높이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중력 포텐셜을 배웠으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자, 내가 공을 여기서 떨어뜨렸어. 자, 그러면 여기서 H야. 자, 포텐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두 개를 더한 겁니다. 두 개 다 어울려서 역학적 에너지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역학적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는 0이죠. 왜? 속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mgh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땅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여기 뭐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거랑 똑같더라.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니까 이게 빨간색이 그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게 운동 에너지예요. 자, 이게 높이에요, 높이. 높이에 따른 에너지의 비율.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게 서로 이 역학적 에너지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치환이 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네. 반대로 또 1이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한 예 중 하나가 내가 이 질량 m인 물체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들어 올렸어.
그래서 여기까지 올렸어. 그러면 얘 포텐셜 에너지 가지잖아. 내가 2를 해줬으니까 2를 한 만큼 이 포텐셜 에너지가 또 늘어납니다. 또 보면은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질량이 M이면 내가 mg의 힘으로 뭐 10m 올렸어. 그럼 얘가 질량 M인데 똑같이 이게 또 높이도 10이니까 얘도 또 그러면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 이제 그 내가 2를 가한 만큼 mg 곱하기 10만큼 얘도 똑같이 mg 곱하기 이제 h 10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제 한번 이건 풀어보시고 그래서 자 아까 역학적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보존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왜? 운동 에너지가 위치에는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또 포텐셜 에너지가 또 운동 에너지가 되고 이거를 서로 계속 변환하기 때문에 보존이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그래서 보통 어떤 문제들이 이제 나오냐 하면은 여기 해가지고 떨어지고 자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 알려주고 여기 운동 에너지 구해라. 그 다음에 여기 뭐 운동 에너지 구해라. 아니면 뭐 속력 구해라. 이런 문제들 나와요. 그걸 어떻게 구하냐? 아 이거 여기가 아니라 요거죠 요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났다고. 그걸 통해서 그 공식으로 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까 포텐셜 에너지 하나 더 있다 했죠. 탄성. 이 스프링도 내가 이걸 눌렀어. 누르면 얘가 튀어나오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늘리면은 안으로 쪼이려고 하고 그쵸? 근데 이게 늘리면 늘릴수록 그 스프링의 힘이 점점 세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나타낸 게 스프링 상수예요. 뉴턴 퍼 미터.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3뉴턴 퍼 미터다 하면은 내가 이거를 2m 늘렸어. 그러면 이게 6뉴턴의 힘만큼 땡기거나 이제 민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탄성은. 그렇죠? 그럼 또 이것도 어떻게 구하냐? 어떤 문제가 나오냐? 내가 공이 여기서 mv 이거 운동 에너지 가지잖아. 이 운동 에너지 쭉 가다가 여기 딱 부딪혔어. 그럼 가다 어느 순간 속도가 0이 되는 때가 있겠지. 언제겠어요? 이게 제일 많이 줄어들었을 때. 제일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리 이퀄 이게 속도가 0이라는 소리죠. 이게 줄어든 만큼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다 여기 포텐셜 에너지로 갔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면 또 이거를 아까 응용한 게 뭐겠어요? 또 중간 지점에서 얘 속도 두 번째 속도를 알려준 다음에 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만큼 얘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간략하게 벼락치기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문제풀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 시험 보면은 무조건 망합니다. 일단 이걸 통해서 빨리 개념을 빠르게 받아들인 다음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십시오. 문제를 풀다가 내가 부족한 개념이 있겠다 싶으면은 앞에 내가 이거를 좀 다시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보고 다시 공부하는 게 낫고 되도록이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일단 좋습니다. 예. 일단 암기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답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물리 1에서 여기까지가 제일 어려운 파트고 뒤에는 솔직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했다고 나 물리 안 해야겠다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고 암기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되 문제를 많이 풀고 문제 푸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십시오. 숙달을 해야 돼요. 내가 문제만 보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사실상 수학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벼락치기를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물리도. 예. 뭐 1시간 동안 보느라 고생하셨고 그 벼락치기 성공해서 시험 성공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